이번에는 여러분들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도 힘들기도 하지만 선생님, 부모님과의 갈등을 빚기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왜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세상에는요, 굳이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믿음이란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그 배고픔이 없어진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사장이 돈을 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그리고 갈증이 날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을 마시는 게 더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을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은 내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한 만큼 당연히 점수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그런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봤죠. 분명히 나는 얘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얘가 나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 나는 지난 시험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보다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어. 혹은 점수가 그대로.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공부량과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무엇이냐면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무엇이 되겠죠? 네, 공부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변할까요? 바로 성적이겠죠. 그러면은 자,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모두들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산만큼 공부를 하면은 산만큼의 성적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2배를 공부하면 그 2배만큼의 성적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3배를 공부하면 3배만큼의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해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보고 성적 상승 케이스를 분석해보고 실제로 가르쳐본 결과 성적 상승 양상은 이것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적 상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공부를 해도 계속해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 주변의 케이스도 상당히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면요, 그때 성적이 팍 치고 올라가요.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적이 정체가 되거나 혹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시험에서 찍어서 운 좋게 맞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험 때는 지난 시험 때만큼 찍어서 못 맞추면 성적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또 공부량이 어느 정도 치면 또 탁 차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은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가 수능을 준비하던 시절에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올랐어요. 한 6개월 동안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4등급, 5등급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4월 모의고사까지 4등급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월 모의고사가 되니까 불과 4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 간에 2주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00분위가 만점으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2문제 틀리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수능에서도 저는 역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9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그 시험에서도 1등급 100분위 만점을 기록합니다. 제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성적이 안 오르다가 막판에 가서 한 번에 올라버린 케이스였어요.
자, 뭐 막판은 아니죠. 5월이니까. 근데 저보다 더 극적인 케이스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수능 한 4달 전까지도 이과 수리, 자연계 수리 영역 점수가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반타작밖에 못했는데 이 친구의 목표는 의대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대를 가려면 수학 만점은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되죠. 수학이 1등급이 나오지 않고서는 의대 진학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누가 이 친구의 수학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의고사 하나만 풀어보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수능 포기하겠다. 재수해서라도 의대 가겠다.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문제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풀자고서 풀고 났더니 갑자기 만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하죠. 이 정도 돼서 점수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지방 국립의대에 장학금 받고 입학해서 현재 아산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결국 됐어요. 뭐 이 정도 케이스면은 믿으실까요? 믿으실래요? 네.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의 케이스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 케이스입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이 거의 반타작 수준이었어요. 특히 고2, 고3 때 수학 모의고사는요, 20점대를 헤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수학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정성 막 10번 가까이 보고 문제를 다 외울 수준이 됐는데도 수학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아,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2달 앞두고 수학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수학 점수 때문에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공부하기 얼마나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정석책 펴고 기본 개념 설명만 읽어봤어요. 그리고 기본 예제만 풀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하고 났더니 갑자기 수학 점수가 반타작에서 저도 만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진짜 비극이었죠. 왜냐하면 수능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때 포기 안 하고 제대로 공부만 했으면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됐으니까. 이렇게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예요.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만큼 해야지 이 성적이 뛰어오르는 그 지점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은 내 임계점은 굉장히 늦게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치 저처럼. 이 성적 오르는 포인트가 언제 찾아오든지 상관없어요. 극단적인 케이스로 제 멘티 중에는요, 고2 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다가 고3 10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케이스도 있어요. 단번에 모의고사 점수가 70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살짝 낮은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2번째는요, 이게 너무 늦어지는 저처럼 수능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 오르는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법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분석과 더불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법만 제대로 가미가 된다면 이 성적이 오르는 포인트를 좀 더 앞으로 앞당겨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부법은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하고 칼럼으로 써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하시고 조금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상담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건도 무시하지 않고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공부량과 성적은 정비례하지 않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네. 더욱더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성적 상승을 이루어내리라는 다짐을 굳게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